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아침마다 샐러드도 먹고 점심때는 나물 반찬도 챙겨 먹는데, 그런데 속은 더부룩하고 혈액검사 수치는 그대로고 살은 안 빠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요? 이상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혹시 우리 몸에 좋다고 믿고 있던 야채, 진짜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요?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야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야채는 곧 건강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깨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야채 진짜 많이 먹으면 건강이 그만큼 좋아질까?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정말 없애주는지, 고기는 나쁘고 야채는 좋다는 말이 정말 맞는지, 야채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할지, 이 모든 걸 근거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통증싹 유선생입니다. 오늘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채, 무조건 정말 많이 먹는 게 좋은 건지 과학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야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나요?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단기간에 몸이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아파서 내원하신 3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다이어트를 추천드렸더니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샐러드 2접시씩 먹고 있는데 체중도 그대로고 혈압도 그대로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야채를 마치 약처럼 기대하거든요. 며칠만 잘 먹으면 수치가 다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실망도 크죠.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에 600g의 야채를 4주간 먹였는데요.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심지어 백혈구수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600g 이상의 야채를 먹는 고야채군과 하루에 114g의 야채를 먹는 저야채군으로 비교했는데 야채 섭취량이 무려 5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이나 BMI,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 심지어 항산화 지표까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첫째는 단기적인 개입이라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몸은 변화에 둔감하고 며칠, 몇 주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염증이 싹 사라지거나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지진 않죠. 둘째, 기저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 야채를 더 먹인다고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요. 셋째는 야채만 바뀌었지 생활 전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면이나 운동, 스트레스, 다른 식이 요소, 이게 다 맞물려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결국 야채는 건강한 삶의 보조일 뿐이지 치료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야채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어떤 성분은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매일 먹었는데 갑상선 수치가 좀 이상해졌대요. 시금치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는 채소도 종류에 따라, 체질에 따라 의외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조건에 따라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해독 효소를 유도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옥살레이트는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과다 섭취 시에는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르는 파이토케미컬들은 예를 들면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방어 무기입니다. 곰팡이나 해충,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화학 성분인 거죠. 적게 먹으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사람이 이걸 몸에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해서 매일 즙으로 짜먹거나 영양제처럼 고용량 보충제로 먹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플라보노이드는 간의 대사효소에 영향을 줘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는 매일 생식으로 과도하게 먹는 경우 주의해야 하죠. 시금치에 많은 옥살레이트는 신장 결석의 원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물론 시금치 한 줌 먹는다고 결석이 생기진 않지만 매일 샐러드에 왕창 넣어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야채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야채를 그렇게 좋다고 믿게 된 건가요? 네, 그것은 관찰 연구의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나 유럽의 코호트 연구 등에서는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암이나 심장병, 사망률이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서 야채 섭취만 늘려본 정확한 연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상관관계를 본 거죠.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식사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죠. 즉, 야채를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야채도 많이 먹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작위 연구에서는 야채의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야채를 맹신하게 된 배경은 좋은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야채의 효과로 착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야채는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WHO 기준 하루 400에서 600g, 익힌 채소를 다양한 색을 섞어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만 먹어요. 브로콜리만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채소만 편식하듯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야채는 색깔마다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달라요. 빨간색엔 라이코펜, 초록색엔 엽록소와 클로로필, 보라색엔 안토시아닌. 이걸 골고루 섭취해야 항산화 효과도 고르게 보고 특정 성분에만 몰릴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또 생식보다는 살짝 익히는 게 좋은 채소들도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은 날로 먹을 경우 옥살레이트 같은 항영양소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살짝 데쳐 먹으면 이런 독성은 줄이고 흡수율은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야채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야채 하나를 줄인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와 지방, 단백질, 이 모든 걸 적당히 섞어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단기간에 건강이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떤 성분이든 과하게 먹으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애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야채는 하루에 400에서 600g, 다양한 색깔을 익혀서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말, 틀린 말인 거 이제 아셨죠? 야채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맹신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함과 균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